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그래 올해 이렇게 보내고 2026년 새해부터 그냥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뭐 저의 고민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작년과 좀 다른 점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래 올해 너무 힘드니까 그냥 2025년 1월 1일부터 그냥 싹 그냥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2026년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뉴욕 증시 부분에서 유종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사실 올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한 해였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고 거기에 기대감 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4,200포인트도 맛보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냥 좀 쉽지 않네. 뭐 경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좋아 좀 살만해 이런 분위기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그래 그냥 올해는 이렇게 그냥 끝내고 2026년부터 좀 잘해야지 해서 남은 2025년을 그냥 대충 보낼 가능성이 좀 높은데 뉴욕 증시를 정리하면서 유종의 미라는 단어를 제가 딱 접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저처럼 2026년을 좀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 12월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한 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고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뭔가 마음도 다잡고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방송을 좀 딜레이 시키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요. 진짜 인간적으로 12월 24일 수요일 그리고 12월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좀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1일 일요일 방송에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 주 동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러분들께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된다. 어떻게 산타랠리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거든요. 다른 게 없었어요. 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조기 폐장했습니다. 1시에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를 완성시키자라는 분위기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없었어요. 25일 성탄절 휴장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한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이어가기를 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뭐 발표된 경제지표는 25일 수요일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발표됐어야 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앞당겨져서 수요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 그 지표 하나만 있었거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월 20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만 건 감소해서 21만 4천 건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 22만 4천 건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5일 목요일은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12월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산타랠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한가에 대한 공부를 할 때요. 7번째 하한가를 맞으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나중에 주식 공부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처럼
저는 그러한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세상이나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고 내리고 오르기만 하는 거 없고 내리고만 하는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잖아요. 산타랠리를 가더라도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짝 식어야 되니까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04, S&P 500이 0.03, 나스닥이 0.09% 하락막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이제 약보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21일 일요일 방송에서 산타랠리를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래량이 한산하다. 왜? 월가 트레이더들이 다 이제 휴가를 갔거든요. 나 1년 동안 너무 개고생했어. 나 연말 되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할 것도 없고 내년도를 앞두고 좀 나 좀 충전 모드로 가야겠어.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한산해졌고 그 한산한 거래 속에 산타랠리의 기대를 가지려다 보니까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거래가 한산했다라는 거죠. 자, 이슈를 체크해 보면 없습니다. 자, 최근 연일 상승하며 산타랠리를 미리 구현했다. 한산한 거래 속에 쉬어가려는 심리가 돋보였다라고 표현했고요. 제가 앞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2026년도에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면은 또 치아가 빠질 수 있으니까 살살 물게요. 하여튼 각오를 다지고 가급적이면 방송을 쉬지 않고 뉴욕 증시가 아니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종목 장세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 좀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가급적이면 매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7일 그리고 어제죠.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 26일 물론 한산하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 증시와 같이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딱 하고 시황을 딱 프린트했는데 프린트도 아니에요. 그냥 검색을 했는데요. 젠장 맞을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게 뉴욕 증시인지 쿠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 증시로 검색을 하면 쿠팡이 제일 앞대가리에 나옵니다. 모든 제목, 모든 문장에 쿠팡. 내용이 뭐겠습니까? 급등이래요. 근데 그 급등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상한가 한가 폭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하루에 뭐 100% 오르고 뭐 완전히 제로되고 뭐 이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쿠팡이 자기네들 자체 조사로 쿠팡 에코백에 뭐 발견돼서 잠수부 통해서 뭐 어쨌고 3천만 명이 아니라 3천 명이고 이 지랄을 했는데 고작 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6% 급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 빈정상해가지고 아예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어제 방송을 원고만 적어놓고 그냥 접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돈다방 미쓰리 듣는 분들은 뭐 정치 시사, 특히 이제 새날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정치 시사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고, 뉴스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뭐 음모론, 기타 등등 뭐 말장난 아니면 뭐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에 꽃 같은 증권바닥은 더 그렇습니다. 말장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가짜 전문가들을 좀 까고 싶었고 어설프게 맨날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뒤통수 치는 애널리스트들도 좀 까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시장 증권바닥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 미쓰리 앞으로 10년이라고 얘기해? 더 할 거 아니야? 일단 10년 끊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뒤면은 제가 이제 환갑이잖아요. 예. 그때 가서 또 다시 10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10년씩 끊는 걸로 할게요. 대신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그동안 10년은 제가 그냥 그런 걸 전해드리고 싶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권 바닥은 다 허구입니다. 진짜는 실체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거를 좀 맛보기용으로 보여드렸다면 물론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의 10년은 실질적으로 그런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게 제 목표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미쓰리의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을 녹음하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얘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목적이었고요. 자,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올해를 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2026년 1월 1일 그리고 2026년 첫 개장일 1월 2일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까지는 필요 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좀 릴렉스하면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올려드릴 원고를 보면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단순히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그런 내용들도 뭐 기초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밥 먹고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니까 저보다 데이터들이 더 객관적인 것일 테니까 그런 자료는 제가 당연히 인용해서 쓰겠습니다만 새해가 아니죠. 이번 주부터는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미쓰리만의 색깔을 좀 입혀볼까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기대와 뭔가 섭섭함과 아쉬움과 뭐 설레임이 기타 등등의 감정들이 막 짬뽕되는 시간인데, 자, 국내 증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어떤 한 줄 요약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긍정적 기류와 함께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변동성? 무슨 변동성? 뭔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변동성이란 여기서 배당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증시. 21포인트 상승해서 4,12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해서 2조 가까운 금액으로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매수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5% 넘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기대 만땅을 딱 만들어 놓고 끝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지나간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지나간 내용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다시 한번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그리고 2026년 처음 거래일을 좀 보면 일단 2025년 남은 거래일은 단 이틀 뿐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그리고 30일 화요일을 끝으로 올해 주식시장은 끝납니다. 31일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런 게 없어요. 뉴욕 증시는 월, 화, 수 계속 증시가 열릴 거고요. 물론 거래가 한산하겠습니다만 미쓰리는 계속 뉴욕 증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 월요일 내일이죠.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내 증시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긍정적 기류 그리고 변동성을 염두에 둔다는 게 뭐냐면 내일 일단 주식 배당하는 기업들은 일단 주가가 하락해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주린이 분들은 내가 배당락이란 얘기 들어봤는데 그럼 주가 빠지는 거야? 그럼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데 내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배당은 받을 수 있는데 주식은 빠지면 도대체 뭐가 나은 거야?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다음 주면 여러분 2025년 12월 월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입니다. 자, 최근 들어 여러분 제가
월 말만 되면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뭐 ETF 기타 등등의 자금이 넉넉하다 보니까 여차에서 증시가 흔들리면 기관들이 쫙 들어서 받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내일 배당락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면 그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저점 매수로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이유, 특히 금요일 뜨거웠던 이유가 뭡니까? 배당락 되기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메리트 때문에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약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라간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지난주 서학개미 비과세 혜택 주는 쪽으로 방안을 잡고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나 어차피 지금 서학개미들은 나 이제 외국 증시 많이 이제 매매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난 그러면은 이제 다 외국 주식 정리하고 2026년부터는 그럼 국내 증시 한번 뛰어들어 볼까? 서학개미가 한번 동학개미 해볼까? 이런 심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정부가 환율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정부가 주식시장에 힘을 주는구나. 이걸 조금 미쓰리 스타일로 얘기하면 요거 작업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말에 제가 오늘 뉴욕 증시 주제가 유종의 미라 그랬잖아요. 연말에 훈훈하게 잘 끝나면 가뜩이나 기대감이 풍부한 상황에서 증시까지 딱 빨간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흥분합니다. 그러면 연말 잘 끝났는데 이제 2026년도 뭐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마무리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번에 환율을 관리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렸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찌 보면 그 기회를 틈타서 배당락 전일 주식을 왕창 매수하게끔 만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환율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약간 인위적인 관리다 보니까 쉽게 쭉 꺾여가지고 확 내려가지 못할 거예요. 단지 뭔가 방향성을 좀 꺾어놨다. 고개를 딱 꺾어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냉정하게 현재 환율도 낮은 건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환율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종의 미를 다 끝내면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막 설레발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쫙 가려고 하는 힘이 세져요. 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장해서 3시 30분에 폐장하는 거 제가 앞에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뭐야? 뭐 그동안 밀린 숙제 뭐 해야 돼 가지고 뭐 물갈이 한번 뭐 1월 달에 온다더니 뭐야? 뭐 계속 가는 거야? 너 틀린 거야? 말 바꾸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시장이 판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새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작심 3일이건 뭐고 3일 동안은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엉망진창이어서 문제지. 그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좋게 만들려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뉴욕 증시로 빨리 넘어갈게요. 그 얘기 전에 사실 뉴욕 증시는 별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뉴욕 증시는 제가 이제 뉴욕 증시 열릴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여러분.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있고 배당락 끝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풍부한 자금이 끌어올릴 거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환율 어쩌고 하고 뭐 이제 4,12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내일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 어떤 업종이 올라가겠습니까? 증권주가 움직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시죠? 전 장기 같은 거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뉴욕 증시는요. 역시 유종의 미를 기대해 본다. 산타랠리 완성을 위해서 1월 5일까지 상승해야 하지만 산타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5일까지 쭉 거래가 돼야 되고요. 자, 뉴욕 증시는 갈 길이 멀죠. 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없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일단 새해가 된 다음에 나 입을 열 거야라는 분위기, 게다가 거래가 한산해서 아마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할 거고요.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11월 잠정주택 판매, 12월 30일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10월 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12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31일 수요일 날은 1월 1일이 목요일이니까 증시가 열리지 않고 따라서 목요일날 발표돼야 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수요일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2026년 새해 1월 1일 목요일은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1월 2일 금요일은요. 12월 S&P 글로벌 미국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끝났고요. 저는 내년도 1월 달에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방송 스타일이 바뀌었죠, 여러분. 막 업종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단지 저도 막 이런 분위기에서 막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한 가지, 지난주부터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부진한 미국의 고용지표, 경제지표 이야기가 없습니다. 1월 2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2일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유종의 미를 만들고 끌고 가되, 이제 다다음 주, 그러니까 본격적인 2026년이 시작되는 1월 5일, 뉴욕 증시는 1월 5일까지 상승해야지만 산타랠리예요.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짜 2026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으로 돈다방 미스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어머 이 방송 꼭 들어야겠어. 김건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마지막 2025년 일요일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